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스페이스 클레임이나 아니면은 AMP나 아니면은 플루언트를 다루게 될 이제 기본적인 툴인 이제 통합 툴인 워크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엔시스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친숙하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 엔시스 지오메트리 그리고 메싱 솔버까지 이제 솔버에다가 그리고 그 뒤에 후처리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전달을 관리해주는 통합 툴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워크벤치가 없던 예전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지오메트리 창을 켜가지고 형상을 수정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메시로 또 넘어가서 또 메시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메시를 짜고 그리고 메시 프로그램에서 또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또 솔버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솔버를 돌린 다음에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후처리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제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다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썰머리라고 하고 여기 스트럭처인데 둘의 이제 데이터 간 자료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열 전달이랑 한쪽에서는 구조 해석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크벤치를 켜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창들을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는 어널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공통 분석에 필요한 이제 기성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따가는 플루이드 플로우 플루언트로 해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얘를 위에 있는 어널리시스 시스템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메싱부터 지오메트리부터 메싱 그리고 솔버 한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블록 안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널리시스 시스템 상단에 있는 것들과는 다르게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사용자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갖다 놓아서 쓰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실습하면서 이제 잠깐 확인을 해 드리겠고요. 이제 커스터마이즈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스킴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은 이제 설계 최적화 툴인데 이제 저희는 이거는 다루지는 않겠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는 구조라 가지고 이런데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 가져오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랑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모델, 그리고 셋업, 솔루션, 이제 리설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해석이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구조 해석인데 플루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체크 표시, 체크박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해주시면은 결과가 나오게끔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파트별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형상, 그 다음에 형상 데이터를 받아와서 메시를 짜고 메시를 짠 다음에 이제 셋업으로 가서 플루언트 계산을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후처리까지 진행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전 단계에서는 이제 한 박스 안에 다 이걸 보여드렸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로 가져와 가지고도 이제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체크박스 여기 있는 아이콘에 이제 의미들을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의미 없으면 체크박스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들어가서 메시를 짜고 있으면 이렇게 리프레시
모양이 나타나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 세팅이 다 끝났는데 세팅을 다 끝난 상태에서도 이제 그냥 메시 작업을 완료하시지 않고 창을 빠져나오시면 이런 번개 모양이 나타나고요. 이런 번개 모양은 이제 메시 작업은 아직 안 했으니까 여기서 메시 작업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개 모양 표시가 뜨니까 이제 그 체크박스가 없는 그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가서 그 업데이트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물음표가 뜨고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X 표시 업데이트 페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계산이 발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메시 작업 중에 메시 오류가 떠서 메시가 못 만들어졌거나 하면 이런 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해당 부분 가가지고 그 메시 작업을 다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솔버 세팅을 다시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데이터 간의 그 해석 간에 이제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에는 지오메트리 보면은 플루이드 그 CFD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구조 해석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설명과 같이 이제 네모난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그 A2의 지오메트리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의 지오메트리도 A2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아마 B3는 그 더블 클릭해서 여셔도 아마 열리지가 않을 거고요. 아마 A2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데이터 전달이 되는 거라서 A2를 수정해 주시면은 여기 B2에도 데이터가 수정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유동 해석을 가지고 그 구조 해석도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솔루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유동 해석의 결과 데이터를 이제 그 구조 해석의 그 인풋 값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설명과 같이 이제 그 입력값들 그러니까 결과값이 입력값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모두 백 데이터로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더블 클릭해서 내가 얘네들을 그 직접 하나씩 열어볼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개별 파일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열어보고 싶다. 그 플루언트를 단독 구동한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이나 아니면 케이스 파일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뷰 창에서 파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이 밑에 창이 쭉 생기는데 이 창들에 보면은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일들 저장된 위치가 보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일단은 화면이 뜨고 해서 이제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백데이터로 해가지고 워크벤치 파일을 저장을 해보시면은 워크벤치 아이콘 하나랑 폴더가 하나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했던 작업들이나 아니면은 했던 이 스킴들이 전부 다 이제 스키매틱들이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위치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얘가 A5니까 A5 애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FF 플루언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혹시나 이제 가서 단독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시고 싶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플루언트 단독 구동을 하신 다음에 요 디렉토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전송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이콘 말고 그 뒤에 있는 그 폴더를 같이 전송을 해주셔야지 이제 워크벤치 파일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폴더가 뭐 한두 개 정도 플루언트 간단한 계산 정도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폴더가 이제 플루언트 뭐 여러 개를 구동을 해서 그 데이터 저장 공간이 좀 커졌다거나 하시면은 사실은 어디 다른 데 송부하거나 할 때도 이제 폴더 하나고 아이콘 하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데다가 송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간단하게 이제 zip 파일로 저장을 하시려면은 여기 파일 창에서 아카이브 해가지고 이제 리절트랑 솔루션 파일들을 같이 이제 저장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카이브를 눌러주시면은
단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폴더랑 그 아이콘을 압축시킨 그런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그 기술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디다가 이제 데이터 파일들을 송부를 하실 때는 이 기능을 써주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 크기가 조금 바뀐다거나 그러니까는 뭐 그 유입구의 길이가 뭐 한 뭐 1m였는데 뭐 2m, 3m 해서 10m까지 이제 반복 작업을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을 해가지고도 그 계산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개의 반복 계산을 할 때는 파라미터 세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 워크벤치에서도 좀 수월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은 직접 그 실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지금 아마 파라미터 실습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파라미터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지오메트리에 뭐 구멍 크기를 키운다든지 뭐 1m부터 10m까지 키운다든지 이런 반복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일일이 들어가서 형상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형상으로 저 메쉬 만들고 그 다음에 메쉬로 다시 솔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형상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을 해서 한 가지 원을 잡은 다음에 그 원에 뭐 그 직경을 그 파라미터 변수화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로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이 파라미터는 그 반복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그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SK고 RK인 거 보니까는 이제 난류 모델인 것 같고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이런 거는 이제 솔버 이제 오더 그 저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내일 할 이제 그 플루언트의 이제 그 설정들이고 난류 모델들입니다. 이제 스탠다드 K 입실론이고 얘는 리얼라이저블 K 입실론으로 보이고 그리고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이거는 이제 계산 정확도인데 이제 퍼스트 오더가 계속 제일 빨리 이제 계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얘는 사실은 변수화하기는 어렵고 이제 아마 다른 것들을 이제 변수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 작업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난류 모델별로 뭐 결과가 바뀌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려는 그런 스키매틱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머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워크벤치는 시뮬레이션을 관리하는 이제 편리한 방법들이고 이제 개별로 이제 구성 요소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키매틱으로 해서 지오메트리와 메싱, 솔버 그리고 그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툴이 되겠고 이제 파라메틱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반복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실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은 일단은 강의는 다 하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 믹싱 엘보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이제 그런 것 부분은 좀 빼고 앞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코어 스킬이랑 이제 크리에이팅 지오메트리인데 사실 스페이스 클레임은 솔리드웍스랑 좀 많이 비슷하고요. 그 다루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설계 툴이라고 3D 설계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CFD라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CFD 같은 경우에 이 뒤에 리페어링 지오메트리랑 그 CFD 모델 컨셉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CFD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지오메트리 형상을 작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CFD 코어 스킬이고요. CFD가 저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사실은 저 엔시스에 보면은 스페이스 클레임이랑 같이 디자인 모델러가 있는데, 디자인 모델러는 사실은 설계를 직접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기에는 조금 수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자동차와 같이 얘가 이제 자동차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CFD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많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여기는 뭐 빠져 있다, 여기도 보면 빠져 있고 해서 이게 CFD를 그러니까는 CAD 작업은 완료가 됐지만 CFD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을 가져와서 수정하고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그 CFD 작업을 하기 그 전 단계에 좀 수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스페이스 클레임이 좀 최적화된 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상 생성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모델러를 조금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저희 CFD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CAD를 직접적으로 해서 다루시는 과정보다는 이제 도면 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도면을 수정을 한 다음에 클린업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격자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처럼 이제 배경이 없는 엔지니어도 손쉽게 배우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SCDM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독적으로도 구동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벤치에서는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끌고 오시면은 여기 DM도 있는데 아마 요즘에는 디폴트가 스페이스 클레임일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모델러가 더 먼저 나왔다 보니까 디자인 모델러가 디폴트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페이스 클레임이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아마 스페이스 클레임이 열리게 될 거고 이제 이 화면과 같이 지오메트리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유 스페이스 클레임 지오메트리라고 열어주셔도 스페이스 클레임이 열릴 겁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창을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에 뭐 퀵바 같은 경우에는 퀵툴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아시고 언도랑 도어를 많이 쓰시고 이제 저장 많이 쓰시니까 이런 거 이제 있고 이제 리본 툴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디스플레이, 뭐 어셈블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림도 그리는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이제 어떤 색으로 볼지 뭐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할지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수정하실 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어셈블리는 이제 말 그대로 어셈블리로 해가지고 그 블록들을 이렇게 다른 데서 형성하신 것들을 가져와서 뭐 익스플로전 해가지고 파트별로 본다든지 아니면 다시 묶어준다든지 이제 아니면 구속 조건을 형성해 주시는 그런 거고 이제 아마 저희가 이따가 이제 실습으로도 많이 다루게 될 게 이제 리페어랑 프리페어인데 이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저희한테는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리본은 이렇게 넘어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구성품들이 보면은 저희가 형상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수정을 해주거나 할 때 이제 조금 구속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숨기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트럭처고 보시면은 얘가 다 핑크색으로 다 하나로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 1, 솔리드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여기 풀이나 무브 아니면 필 뭐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추가 옵션들을 보여주는 패널이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물성치 같은 것들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럭처 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일 하단에 있는데 얘는 이제 선이나 면을 클릭하면은 그 선의 길이나 아니면 면의 면적이나 아니면 선을 2개 클릭했으면 선이 2개 클릭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제 아마 직선인 선 2개를 클릭을 하면 그 직선인 선 2개의 길이도 보여주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다들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많이 어디냐 엑셀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이제 상단 툴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크게 뭐 문제는 없으실 텐데,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툴바에다가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세이브, 언도, 리도 이제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단축키로 사용을 하시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퀵 액세스 바 툴바를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리본 툴바에서는 여기 디스플레이는 이제 스케치하는 애들 아니면은 형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수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보는 뷰를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건지 아니면은 색깔을 어떻게 바꿔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셈블리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셈블리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겟이나 아니면은 구속 조건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좀 보기 불편한 경우에는 여기 익스플로이드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분해해서 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리페어 탭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개 리페어랑 프리페어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데서 형상을 CFD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서 3D 형상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다른 툴 그러니까는 사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웍스나 아니면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그런 3D 캐드가 다른 툴로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적인 문제 때문에 곡선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형상을 수정해주는 작업은 이 2개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스티치라고 해서 면을 전부 다 꼬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누락된 갭 면을 이제 다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미싱 페이스 없어진 면을 자기가 알아서 좀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형상을 좀 더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이제 라운드진 걸 없애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리페어에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프리페어 탭 같은 경우에는 볼륨 익스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인클로저나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볼륨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그리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파이프 껍데기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CFD를 하게 된다면은 파이프 껍데기가 아니라 이 안쪽에 요 안쪽 면 얘를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네, 요 안쪽 면의 형상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빨간색의 밖에면이다 보니까 이 안쪽 면을 따는 작업을 이제 볼륨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슨 이런 공이 하나 있다, 공이 있는데 외부 기류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공으로 이렇게 오는 외부 기류를 해석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공은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공의 표면에서의 압력이나 아니면 이 주변의 기류를 보고 싶은 거라 가지고, 공은 저희가 설계를 해놨지만 사실은 CFD적으로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클로저를 뭐 크게 잡는다든지 해서 이 바깥면을 저희가 해석 도메인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인클로저를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뒷부분에 해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면서 실습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본 툴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럭처 패널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하셨던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베이스가 아니라 피처 베이스라 가지고 히스토리 베이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오토캐드 같이 이제 히스토리가 전부 다 저장되거나 하는 그런 구속 조건. 그리고 이제 DM은 자꾸 설명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DM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히스토리 베이스라 가지고 중간 부분을 설정을 수정하지 못하고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작업이 전부 다 진행이 됐다면은 5번으로 넘어가서 작업이 수행이 되지 않고 이전 단계에서 했던 그 작업들을 전부 다 취소해서 5번까지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페이스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작성된 그 상태에서 이전 단계 그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작업을 수행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수월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에 툴바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 조건 그리고 솔리드 형상 하나랑 서페이스 형상 하나 그리고 이제 좌표축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컴포넌트 1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그 다음에 이제 커브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옵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이 풀로 돼 있는데 이제 당기기를 할 때 이제 라운드를 지게 할지 아니면 못 따기를 할지 아니면 선 하나를 이렇게 당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로 해가지고 그 세부 옵션들을 나타내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세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클레임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마우스 옆에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윈도우 왼쪽 상단에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거를 클릭하셔도 이제 같은 작업을 수행하시게 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색상 그리고 이제 그 머티리얼 뭐 플루이드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건데 이제 미니 툴바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에 이제 풀을 클릭을 해주셔서 이제 옵션 선택을 활성화해 주시면은 그 마우스 클릭 이 면을 클릭한 한 오른쪽 위쯤 해가지고 미니 툴바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툴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창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이제 당기기를 할 건지 아니면 로테이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각도를 줘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라인 따라서 가게 할 건지 아니면은 업투라고 해가지고 이쪽까지 그 이 면까지 이제 당기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그런 미니 툴바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스트럭처 툴바인데 스트럭처 바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 엣지 2개가 클릭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엣지 2개의 앵글을 나타내고 있네요. 135도로 해가지고 앵글 2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수행하시다가 에러나 뭐 이런 게 뜨게 되면은 여기 워닝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 하나랑 엣지 2개가 이렇게 클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뷰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창을 전환하거나 이제 돌리실 때도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단에도 그 화면 상단에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이제 이 밑에서도 이제 셀렉션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엣지를 클릭한다던가 면을 클릭한다던가 아니면은 솔리드 바디 전체를 클릭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다 그 선택을 수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렉션 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거를 셀렉트를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블록이 되는데 이 블록 하나의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면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아마 변하게 될 겁니다. 클릭을 한 번 해주시면은 이 면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는 게 되고 그리고 클릭을 2번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 면에 구속된 애들 이렇게 직선으로 해가지고 이 면에 구속된 애들을 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고 3번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솔리드를 클릭을 해주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면을 갖다 대면은 이제 면에 이렇게 살짝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 엣지 쪽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엣지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엣지를 한 번 클릭하면 이 엣지 하나,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엣지를 요 루프로 하나, 그리고 엣지를 또 한 번 또 더블 클릭하면은 요 타치 루프로 하나,
그리고 엣지를 또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닫힌 루프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엣지는 더블 클릭하면은 한번 더블 클릭한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또 다시 더블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같은 엣지지만 이 엣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 페루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구속 조건들을 주고 여기에서 이제 값들을 수정을 해주셔서 동일한 구속 조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정을 한꺼번에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셀렉션 기능들이 있고요. 얘네들을 하나씩 다 이제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운드로 돼 있는데 라운드가 이제 20mm인 애들을 전부 다 클릭을 해서 얘를 10mm로 바꿔준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워 셀렉션 기능들인데 이거는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파워 셀렉션의 이제 기능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셀렉션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다른 툴 그러니까는 뭐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든지 스페이스 클레임 말고 그 저기 오토캐드라든지 아니면은 저 크레이였나요? 크레이언 다른 캐드 툴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캐드 툴마다 뭐 다들 비슷하긴 한데 약간씩 조금 그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경우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가가지고 이제 그 사용자가 맞게끔 사용자 손에 맞게끔 이렇게 그 세팅 값을 수정을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싱글, 더블, 트리플 아니면 컨트롤 키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용자분들마다 이제 사실 CFD 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CAD 툴은 다들 다루실 줄 알아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다루시던 CAD 툴에 맞게끔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어떤 형식의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카티아 V5랑 V6 얘네들은 그 별도 얘네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제 드래그 하시면은 그냥 파일들 그냥 드래그해서 그 해주시면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불러와서 형상을 수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컴포넌트 이야기인데 컴포넌트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다른 캐드 툴에서 작업하신 것들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뜬다. 구성 조건이나 아니면은 저 형상들 그리고 구속 조건들 뭐 좌표 값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열리게 되게 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제 다른 캐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저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다시 임포트 시켰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제 얘가 아마 베이스일 거고 이 위에 이제 구속 조건들이 이렇게 쭉 다 있고 램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제 개별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오픈 컴포넌트 해가지고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도 이제 색깔을 조금 설정을 바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멍이 없는 애인데 이 구멍이 있는 애로 수정을 해주고 싶다 근데 이미 캐드 도면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소스 가셔가지고 리플레이스 컴포넌트 하신 다음에 구멍이 있는 애로 대체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여기 솔리드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다른 놈으로 그 구멍이 있는 애로 이렇게 수정이 되게끔 이렇게 그 각 컴포넌트별로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레이어인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개체를 보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투명도를 주거나 아니면 색상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조금 사용자가 그 캐드 작업하시면서 편하게끔 이렇게 저 레이어를 설정을 변경하는 그런 패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나 아니면은 탑 뷰, 뭐 바텀 뷰, 이제
그 뷰와 그 사용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뷰랑 다르게 이제 그 특정 부분의 뷰 값을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 뷰를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본 있는 거랑 다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화면 뷰를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화면을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다가 그 뷰로 가가지고 이제 보고 싶으실 때는 이 뷰스라는 이제 그 매니징 패널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뷰 값을 저장을 해뒀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 이제 오페아코아라고 해가지고 불투명 아니면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서 반투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 컬러들도 이제 보시면은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면만 이렇게 페이스 하이드 페이스 하시면은 이 면만 이렇게 앞에 면이 지금 하이드가 됐는데 이렇게 앞에 면만 숨길 수도 있고 이제 반전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 면을 제외한 다른 면을 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 내부에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방해가 되다 보니까 이 면을 좀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없애주시면은 이제 그 안쪽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셈블리 탭에서 이제 익스플로이드 이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셈블리 돼 있는 애를 좀 컴플리트 클릭을 해주셔서 익스플로이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폭파하듯이 이렇게 다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일렬로 줄을 쓰게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부의 구성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도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전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스케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스케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툴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3D 모드라고 해가지고 3D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전체를 보시게 되고 여기 셀렉션 모드로 가시게 되면 이 두 번째 건데 이 셀렉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단면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케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스케치를 스케치 하실 때 이 스케치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심 좌표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 그리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엑시 두 개니까 그 축 두 개가 되면은 면이 생기니까 이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케치 툴을 또 새로 만들어줘 가지고 이 면에 대해서도 이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이나 뭐 다른 부분에 좀 더 스케치가 추가된다거나 해야 될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뿐만 아니라 이제 면을 하나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주셔도 스케치는 가능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곡면에 대해서도 이제 커브를 만드실 수도 있고 이 면 클릭하신 다음에도 가능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스케치 툴을 활용하셔가지고 선이나 아니면은 사각형이나 아니면 원 아니면은 그 다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편하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교육 자료에 있으니까 이제 설명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선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랑 끝점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define line from center라고 해가지고 이제 꺼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사용하듯이 이제 시작점 클릭한 다음에 끝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점에다가 양쪽 끝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을 작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카티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X축, Y축 이 두 개 값으로 선을 설정해 주시는 거랑 이제 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극좌표계로 해서 그 길이랑
그 저 각도로 해가지고 그 점을 설정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라인 그 레이아웃 커브를 이제 켜주시게 되면은 그냥 그 3D 모드로 갔을 때 얘는 커브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꺼주시게 되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면까지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경우에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가시면은 이렇게 3D 모드로 그 스케치 모드에서 3D 모드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안쪽에 면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면이 형성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케치 같은 경우에 원도 이제 다른 거랑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쭉 당기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그 파이 값이 형성이 되는데 요 파이 값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길이만큼 늘린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탭 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20, 10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디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사각형의 이 위쪽 면을 조금 각을 주고 그 호로 만들어 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그 툴바에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호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 이제 각도랑 이제 중심점 각도 그리고 그 원의 크기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스케칭 모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루프랑 오픈루프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주는 건데 이렇게 페루프로 라인이 돼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쪽엔 전부 라인인데 이걸 스케칭 모드에서 3D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페루프로 이렇게 닫혀지면서 얘는 서페이스가 생겼고 얘는 그대로 라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닫히지 않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열려있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라인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페루프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 서페이스 면이 생긴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면을 당기게 되면은 바디가 생기게 되고 볼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선을 당기게 되면은 면이 생기게 되고 점을 당기게 되면은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물론 풀이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통용이 됩니다. 그 당기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라인 따라서 이제 그 프로파일도 넣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익스트루드로 해서 이렇게 점선면을 익스트루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볼브 해가지고 이제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스윕도 가능하고 이제 옵셋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볼륨 형상 수정은 풀로도 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툴 가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풀을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그 설정값대로 이제 면이 당겨지게 돼 있는데 이 엣지를 선택을 하고 면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얘를 당겨 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 선에 평행하게 이제 늘어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형상 작업할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좋은 게 이제 이 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업투라는 걸 클릭하시고 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또 요 면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블록이 이 면이 원기둥에 붙게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업투라는 기능이 이제 얘를 여기까지 그냥 다 당겨가지고 채워줘라 라는 기능이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CFD 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치로 해가지고 넣어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업투로 해가지고 완전히 붙여주시면은 여기에 그 컴퓨터적으로 갭이 생기지가 않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형상 작업하다가 그 지저분하게 그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업투로 해가지고 아예 컴퓨터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면을 가져가 주시거나 이제 형상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서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볼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인데 이제 회전 축을 면을 선택하고 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준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준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꼬여져 있는 이 애인데 이제 얘를 전체적으로 형상을 키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잠시만요. 여기 얘는 다른 바디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고 지금 요게 블록 바디로 이게 잡혀져 있는데 얘를 이제 애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되고 얘 컷을 해주시면은 여기 밑에 면만큼 얘가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노머지 기능을 사용을 해서 노머지라고 하면 이제 서로 붙지 않게 되는데 이제 노머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당겨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 빨간 면 하나랑 그리고 여기 요렇게 여기 저희 사각형 면 이렇게 서로 이제 얘는 간섭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섭되고 있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FD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이런 그 작업이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기능을 넣어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 CFD 지오메트리 형성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간섭되는 이런 그 형상을 두 개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뭐 그 라운드 챔버 그리고 그 엣지 익스트루드 그리고 엣지를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넣어주시거나 피벗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무브 기능인데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클릭해서 그 얘가 앵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콩글리시로 하면 앙카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 앙카를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 주신 다음에 이 빨간색 선으로 당겨 주시면은 얘가 이 같은 한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바디 안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 이 밑에처럼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무브 핸들, 요 무브 핸들 가지고 이렇게 그 X축, Y축, Z축으로 이동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축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회전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얘도 이제 그래픽 윈도우 오른쪽 상단 이제 왼쪽 상단 툴바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XYZ 축으로도 가능하지만은 이 무브 다이렉션을 요 선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선에 대해서 이제 수평하게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디폴트 값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아마 이 빨간 축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될 테니까 여기 아래선에 평행하게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클릭을 이쪽 그 무브 디렉션을 이쪽으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선에 대해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앙카 기능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리플 클릭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바디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좌표축이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디폴트 값을 움직이신 다음에 고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앙카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노란색 원에서 이 파란색 그 정류면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 그 파란색 정류면체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노란색 원을 기준으로 움직여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이 노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구속 조건을 이렇게 옮겨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형상이 복잡해지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럼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렛대 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렛대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지렛대 효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수정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 크리에이트 패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패턴을 길이 방향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저 서큘러 방향으로 그 원 방향으로 이렇게 패턴을 여러 개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도 있고 사실은 그 저희 뒤에 또 다룰 텐데 또 그 패턴 기능이 있어서 이제 사용자가 다루시기 편한 걸로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무브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 기능입니다. 이제 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상에 대해서 필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 구멍들을 메꿔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저희가 이제 그 옆에 그 스트럭처 패널이 없어서 그런데 얘는 아마 전부 다 이 그 서페이스만 이렇게 나와 있을 그 아마 얘가 다른 설계 툴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텐데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이 위에 부분 요 면은 지금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는 솔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로 지금 넘어와져 있습니다. 그 서페이스만으로는 사실 CFD에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CFD에서 메시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그 만약에 다른 CAD 툴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메시를 짜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디로 이렇게 존재하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CFD 그 메시 작업을 하시는 데는 CFD 메시 작업을 하시는 데는 꼭 이 방법을 써주셔야 돼가지고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면만 존재하는 애들인데 이 면을 페루프로 한 다음에 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그 테이퍼진 얘네들도 그냥 전부 다 없애준 이런 그 직육면체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 라인을 두 개 이렇게 살려주시게 되면은 이 가이드 커브는 이렇게 사라져 있는 그러니까는 그 목깎이가 된 이런 형상이 그 필로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블렌더 툴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를 설정을 안 해주시고 이 가이드 커브를 설정을 안 해주시고 블렌드를 해주시면은 그냥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 패널 그 가이드 커브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 면을 그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곡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이랑 이 면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라인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폴트로 수입을 해 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곡선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 라인을 선택을 해줘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휘는 그런 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머지랑 비슷한 거기는 한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직육면체랑 여기 위에 있는 이 원통은 사실은 서로 간섭돼 있는 형상이지 하나로 묶여져 있는 형상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CFD로 가서 계산을 격자를 만들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원통의 격자 따로 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직육면체의 격자가 따로 생성이 돼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애와 밑에 있는 애는 따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한 바디로 이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콤바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바디로 묶어주셔야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얘네들은
이 곡면이 이 밑에 곡면을 살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뭐 여기는 유체 영역이고 그러니까 공기고 여기는 파이프인데 뭐 다른 유체가 흐른다 뭐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잘라 주셔가지고 이렇게 컷바디로 해가지고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존재 안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쪽에도 라인이 존재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라인이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보면은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간섭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컷을 해가지고 얘 그 밑에 바디와 이 위에 바디를 서로 나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이렇게 눈대중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단면을 잘라서 이제 보신다든지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가시면서 이제 형상 작업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통만 이렇게 동가리만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이 면에 대해서 잘라주시면은 이 위에 원통 하나, 이 밑에 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위에만 살릴지 밑에만 살릴지 이런 것도 스플릿 바디로 해가지고 설정하셔가지고 그 작업을 수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곡면에 대해서 스플릿 바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세부 옵션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면만 이렇게 따로 또 떼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을 이제 나눠가지고 스플릿을 해주시게 되는 건데, 이제 UV 커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원에 대해서 이제 X축, Y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들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씩 뭐 지워주실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다고 하시면은 요 면만 클릭해서 뭐 당기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뭐 누르기도 해주실 수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활용해 주시면 UV 커터 포인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도 이렇게 스플리트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엣지들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 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참 이것도 이제 이따가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여기가 끊어져 있고 보면 이렇게 다 끊어져 있게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 끊어져 있는 애들이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나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얘네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 있다 보면은 격자 작업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불편하게 돼가지고요. 그게 아마 최신 버전이죠. 이제 한 2020 버전부터는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개선이 돼서 좀 오토메시도 수월해지긴 했는데,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조그맣게 저 라인이 스플릿돼 있다고 하면은 이 안에도 얘네들이랑 동일한 수준의 이제 옵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격차가 생성돼 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다시 스플릿 한 다음에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는 이거 전부 다 하나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컴바인 기능 사용해 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격자가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에러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스플릿 하시면서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간섭됐던 것들을 이제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나타낸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에 서로 간섭이 돼 있으면은 단면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플런트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요거 따로 지오메트리 형상에 따라서 메시가 짜지기 때문에 이런 간섭되는 부분은 전부 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면을 만약에 공유한다면 이제 머지를 해주신다거나 해주셔야 이제 계산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따가 제가 같이 실습을 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면서 형상 작업을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라운드 있는 애도 단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단면에서 이 라운드를 없애주시면은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그 형상이 수정이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이 선을 클릭하고 풀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오메트리를 설정을